잘 받고요. 이제 안 하겠습니다. 이런 고객이 꽤 많거든요. 예, 안 하는데. 안녕하십니까. 장기렌트리스 나우카의 이준영 팀장입니다. 저는 장기렌트 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. 5년 정도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나우카의 정서호 대표라고 합니다. 저는 한 자동차 판매직을 거의 한 9년 차? 9년? 네. 네. 되게 오래 했습니다. 근데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까 또 여기 나우카의 대표직으로 이렇게 있게 되네요. 자동차, 신차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, 현직에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단 저희 관련해서 이렇게 썰을 좀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우리 장기렌트 영업하면서 힘들었던 점 혹시 있으면? 힘들었던 점이요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렌트는 이제 견적을 요청을 하잖아요. 뭐 차종이 그렇죠. 어떻고 옵션이 어떻고 그렇죠. 이거를 요청을 하는데 당연히 뭐 견적을 요청하면은 이제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고객이 있어요. 차를 10대를 봐요. 옵션도 다 달라. 10대인데 옵션도 뭐 등급도 다르고 해갖고 막 견적서를 막 30장, 40장씩 달라는 고객이 있거든요. 실제로. 다 드리죠, 드리기는. 기분 좋은 마음으로. 그래서 차가 뭐, 이 차는 뭐 견적서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드려요. 잘 받고요. 이제 안 하겠습니다. 이런 고객이 꽤 많거든요. 예, 안 하는데. 진짜? 근데. 와, 진짜? 네. 좀 비싸네요. 이러면서. 저는 좀 비싸게 주는 편도 아니고 되게 저렴하게 줬거든요. 네. 비싸네요. 이러면서. 다음에 또 이제 요청할게요. 이러면서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뭐 30, 40개 요청하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. 처음에는. 네. 예, 그 고객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. 예. 답답하죠.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.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하고,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일인데 해야 되는 건데, 그래도 좀 그냥 적당히 했으면, 네. 대충 뭐 차량가 보면 알잖아요, 다들. 그렇죠. 네. 비슷비슷하게. 아마 몇 개 받아보면은, 차량가 대비 한 견적이 한 이 정도 되는구나.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머리 좋으신 분들은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막 이런 적도 있어, 내가 뭐, 오늘 있었던, 심지어 오늘 있었던 일이. 스포티지나 이런 이제 스포티지 차량을 문의하셨는데 2,800만원짜리 차량이었어요. 근데 한 3,200만원 뭐 비슷한 차량이 있으니까 한 400만원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또 견적도 조금 이 정도 올라가겠네요. 바로 캐치하는 거. 그럼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내가 할 말을 대신 알아주니까. 영업사원도 똑같아요.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계약도 잘한다는 법이 이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어떻게 할지 한 수 앞을 내다봐서 영업사원의 마음을 약간 헤아려준다?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뭐 하나로 더 나는 솔직히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. 진짜 그렇게 알아주면 해주시면 되죠. 해드릴게요. 일단 지금 이게 우리가 또 영업을 또 하다 보면은 네. 이거 진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뭐 그런 고객이 있었어요. 이제 저한테 차를 계약을 해서 실제로 받았어요. 이제 차를 근데 받자마자 사고가 났어요. 사고가? 네. 3중 추돌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. 3중 추돌. 네. 네. 근데 그 차가 여자친구를 빌려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고객님이 저한테 전화 왔죠. 왜 여자친구 보험이 등록이 안 돼 있냐. 그래서 저는 말했죠. 여자친구분이 타시는지 저는 몰랐다. 고객님이 계약하고 그리고 보험 약관 중에서는 보통은 이제 추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영업사원이 고객 정보를 남용해갖고 그 분을 이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여자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. 개인정보니까. 네. 저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여자친구를. 저희 정 대표님은 뭐 힘들었던 고객이 있으세요? 힘들었던 고객이라.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고객분을 인정을 시켜야 돼요. 저희 또 직무가 왜 인정을 시켜야 되냐면은 요즘 차량 납기일이 다 길잖아요. 그렇죠. 막 평균 1년이에요. 평균. 자, 그러면은 21년도에 계약 넣으셨던 분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. 자, 근데 지금 무슨 사단이 일어나고 있죠? 금리가 인상됐습니다. 그렇죠. 캐피탈 장기렌트 상품이라고 해도 뭐 대출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캐피탈 상품인지라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작년도에 그 차량 발주 넣으셨던 분들은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차량 주문만 넣어놓은 거예요.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고
뭐 보증금을 입금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계약할 때는 진짜 계약은 차량이 나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배정이 되고 그 시점에 이제 계약서를 쓰니까 금리도 당연히 그 시점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보세요. 저 작년도 대비 거의 이제 작년에 주문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 차량이 배정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한 10만 원 가량 오른 겁니다. 진짜 거의 한 8만 원, 뭐 10만 원. 그것도 힘들다 진짜로.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?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이게 또 변동이 된 게 일단 뭐 할인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심지어 잔존 가치도 변하는 캐피탈도 있어요. 가장 싼 업체 컨택을 해서 계약을 넣었는데 야 니네 사기치는 거 아니냐? 야 니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저가니 뭐 이렇게 하니 되게 저렴하게 했다가 이제 차 나오니까 뭐 가격이 뭐 10만 원 올랐다고? 뭐 니네 사기치는 거 아니야?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이건 진짜. 아마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저희가 가져가는 수당은 똑같습니다. 근데 다만 그냥 견적만 좀 오를 것 뿐입니다. 그렇죠. 저도 고객한테 계약할 때 지금 기준에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계약을 다 했죠. 근데 뭐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. 그거는 몰랐죠, 네. 진짜.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월 렌탈료가 한 6만 원, 7만 원 올라가면 이제 고객 납득시키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. 고객들도 힘들고 또 심지어 또 23년도에는 또 개소세가 끝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은 또 견적이 또 얼마나 올라갈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어차피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할 게 없어요. 술만 먹습니다 그냥.